너 유튜브 영상 너무 많이 보는데? 이제 그만 봐. 너무 오래 봤어. 이제 끄라니까. 언제까지 유튜브 계속 할 거야?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 책 봐야 되는데. 어서 들어가서 책 봐. 안녕하세요. 초등인생 상담입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를테면 공부, 숙제, 책 보기. 이거 육아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인 만큼 바로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아이에게도 게임하는 정성으로 전략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내 소중한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참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4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하면 좋습니다. 유튜브 그만 보고 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뇌피셜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로 평소에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의 권위만으로는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힘듭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작은 아이더라도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튜브를 활용합시다. 아이와 함께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검색을 하셔서 아이가 유튜브를 볼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 뇌를 퇴화시키는 스마트폰, 이런 영상을 한두 편 보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미리 충분히 나누세요.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을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엄마는 때로는 친구,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떼쓸 수 있는 사람, 많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권위가 필요한 이야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유튜브가 없는 시절 그 역할은 선생님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속 전문가, 권위자를 활용하세요. 둘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아이와 적이 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다르죠. 재밌는 것을 바로 끊어내기는 힘들죠.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자꾸 먹고 싶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고칼로리 음식이 먹고 싶어요. 술 끊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행동을 바로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즉 유튜브를 바로 끄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 화를 내면 안 되냐면 화내면 적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꺼라, 안 끈다,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를 끄기 위해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됩니다. 같은 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을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응원을 하느냐? 아이가 스스로 끌 수 있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끌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것은 끄기가 힘듭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면만 보고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참지 못하고 아니 왜 안 끄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반감을 가지고 더 볼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의 정도는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살짝 더 얹어주시면 좋아요. 평소 엄마의 모습을 밀어봤을 때, 엄마의 화를 보았을 때 아이가 단호한 엄마를 보고 내가 유튜브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단 5분뿐 정도로 엄마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짧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5분 정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재밌는 거 보다가 끄기 어려울 거야. 보던 것만 마저 봐. 딱 10분 줄게. 나는 관대하다. 그럼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적이 아니라 이걸 끄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큰 뜻을 알아간답니다. 셋째,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려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시계 보고 10분 지나면 시간 지났다고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시간이란 개념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란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흐르고 있대요. 근데 그 흐름을 가늠까지 하래요. 아이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른도 시간 개념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며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그만하라고 한 시각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 봐.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4시 13분이야. 지금부터 딱 10분만 더 볼 수 있어. 그럼 몇 시 몇 분이 되면 꺼야 돼? 그래. 4시 23분에 딱 끄고 책 보는 거야. 알았어? 10분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아이가 시간을 보고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니까요. 이 영상 하나 보고 쇼츠 보다가 엄마가 끄라고 하면 꺼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휴대폰 타이머 같은 타이머로 보여주면 가장 좋습니다. 10분의 흐름을 눈으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 타이머를 보고 남은 자기 시간을 계획합니다. 타이머를 못 보는 상황이라면 엄마가 그때그때 시간을 체크해서 바로 말로 알려주셔도 돼요.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이제 1분 남았어. 끌 준비해. 이런 식으로요. 타이머보다 세세하지 않지만 이 역시 아이가 남은 시간에 따라 자기 시간을 계획하며 최종적으로 유튜브와 헤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같이 말씀드리자면 저학년에게는 특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학년은 10분 이상의 시간을 가늠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10분 후에 끄겠다는 예고만으로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각과 시간은 1, 2학년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인데요. 시간을 더하는 것은 2학년 교육과정에서 나온답니다. 10분이 흐른다는 개념은 덧셈도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1학년에서 두 자릿수의 개념과 간단한 덧셈을 배우니 10분 정도의 시간은 타이머를 보여주거나 옆에서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며 예고하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한 약속은 단호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쉬운 아이가 최종적으로 때를 슬쩍 한번 써볼 수도 있지만 이때 엄마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하는 동반자예요. 그래서 아이의 짜증스러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짜증을 내며 정한 약속을 지키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다음 내용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꺼야 되네. 근데 꺼야 돼. 약속했잖아. 찰나의 틈을 타서 아이가 슬픈 마음을 내세워 때를 쓰려 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약속했잖아. 약속은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 정우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울고 뗐어도 나는 끌 거야. 보통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애써 짜증을 감춘 얼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안 울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사실 아이들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픈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가 이를 응원하고픈 마음에서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서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아이들, 작아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응원하며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엄격한 코치가 되어 아이를 대해주신다면 아이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잘 따르며 배우게 된답니다. 오늘 아이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참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